왜 가격을 내리면 망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자, 글창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10,000원에 받던 거를 20,000원으로 가격을 올리면 사업적으로 이게 나쁜 행동일까요? 아니면 좋은 결정일까요? 가격을 올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들 보시라고 지금 만든 영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가격을 올려야 사업도 대박이 나고 고객한테도 큰 이득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 가격 올린다 떠나는 거 아니냐? 제가 먼저 계산을 해드릴게요. 가격 할인하면 왜 사업적으로는 상책이 아니라 하책인지 심지어 죽는 수를 두는 건지. 제가 예전에 3만원에 팔던 아구찜이 있었거든요. 한 접시에. 이거의 원가는 2만원이었어요. 한 접시 팔면 저한테 10,000원이 남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객들한테 더 큰 혜택을 드린다고 30%를 할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9,000원을 할인한 거죠. 그럼 21,000원에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3만원에서. 그럼 마진은 얼마나 남죠? 제가 아까 제조 원가가 2만원이고 30% 할인해서 21,000원에 팔았다 말씀드렸으니까 제 수익은 이제 1,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3만원에 팔아서 10,000원 벌던 게 이제는 1,000원 팔게 된 겁니다. 내 수익이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고작 30% 할인한 것 뿐인데. 그럼 반대로 가격을 30% 올려볼까요? 그럼 3만원에서 39,000원에 팔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조 원가가 2만원이었으니까 요거 빼고 그럼 이제는 하나 팔면 10,000원이 남던 게 19,000원이 남게 됐어요. 정리하면 고작 30% 올렸는데 수익은 1.9배, 즉 거의 2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은 돈으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사업도 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된 거죠. 사업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산수에 불과하고 다른 변수도 있다고 저한테 욕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 정도 조치는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거고 심지어 가격을 낮추는 행동을 한다면 이건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데 오늘 이것만 이해하셔도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제가 할 말을 다 했다고 봅니다. 이게 좀 뇌피셜 같아 보여서 제가 이 책에 나온 실제 이야기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이 스토코지라는 이 저자는 강사 파견 사업을 한 적이 있대요. 여기서 고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번거로운 설문조사 같은 걸 했냐면 고객들이 대체 왜 수많은 강사 업체들 중에서 자기 업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대체 왜 우리 상품에 돈을 냈는지 속마음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고객 신청 동기가 뭐였냐면 다른 데보다 싸니까 신청했다 또는 입회비가 무료라서 신청했다 이런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격적 요소가 도리어 내가 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맞춰주는가? 그렇다면 네 거 신청할게.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설문조사의 그 결과가. 즉 가격이란 요소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동기부여 요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저렴한 가성비 제품을 찾는 사람한테는 비싼 제품을 파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반대로 고가지만 충분히 만족을 주는 상품을 찾는 사람한테는 가성비 상품을 추천한다면 이것 또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건 대전제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첫째, 당신 사업만의 고객 분류가 됐느냐 그리고 둘째, 그 고객에 맞는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은 무조건 살 사람인데 가격 책정이 잘못돼서 사고 싶어도 다른 데 가서 사도록 고객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마치 루이비통 가방의 가격은 그래도 4,500만 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방을 50만 원에 판다고 한다든지 반대로 역시나 루이비통 4,500만 원 하는 거를 에르메스 가격대인 한 2천만 원대를 부른다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격 책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고 결론적으로 사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즉 고객들이 안 사는 데는 이유는 단 두 가지인데 첫째, 너무 싸서 수상하거나 또는 너무 비싸서 안 사거나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고객들이 싸지만 고맙게 구매하는 최소 가격과 반대로 비싸지만 꼭 사고 싶은 그 가격대가 존재한다는 거고 이 가격대만 알면 처음에 예를 드린 대로 30% 정도 가격을 올려서 2배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고작 이 책에 나온 대로 따라만 하면 정말로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 3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체 그럼 그 가성비 있는 가격대는 얼마냐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비싸지만 고객들이 구매하겠다는 그 가격의 마지노선은 대체 얼마야?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높은 가격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류거든요. 대체 왜 그럴까? 이게 적정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왜 상대방한테 미안해하면서 그 값을 제한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걸까? 이게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이 사람은 아니 이 환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금지령에 구속된 사람입니다. 가령 내가 6살 때 고모가 놀러 왔어요. 근데 나한테 10,000원 주면서 이거 큰 돈이죠. 승철아 이거 깎아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고모가. 그럼 저는 어떡하죠? 돈 받았으니까 좋아서 문방구 가겠지.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지 그 타이밍에 엄마가 딱 들이친 거야. 뭐라고 하죠? 내놔 그 돈. 넌 그 돈 받을 자격 없어. 들어가서 공부나 해. 라면서 뺐죠. 우리 어려서는 솔직히 국민학교 시절에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풍족하게 입고 먹을 수 없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호주머니 속에 돈 몇천 원이 귀하던 시절이어서
자식들에게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런 행동들을 많이 이제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부잣집 아이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프레임에 빠져버려요. 심리적으로. 나는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마치 코끼리가 자기 발에 족쇄가 걸린 것처럼 스스로 그 족쇄를 막 부셔버리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마이크 타이슨이 동네 꼬마한테도 의도맞고 다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잠재력만 알았더라면. 세계 챔피언이었는데 마이크 타이슨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사람은 또 어떤 무의식의 금지령을 갖게 되냐면 넌 유능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너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너는 잘난 사람이 돼서도 안 돼. 같은 이런 심리적인 금지령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왼수야. 그러니까 돈이 있는 집안 자식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치명적인 금지령은 없어요. 풍족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청구해서 많이 받아도 이런 분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 등쳐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고 다른 한쪽은 돈을 쓸어 담는다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경제적인 이유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유능한데 돈을 잘 못 번다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정적인 금지령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겪냐? 제 사례로 먼저 또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식당 처음 했을 때 아구찜 한 접시에 9,900원에 판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10몇 년 전 일이긴 한데 그때도 정말 쌌던 그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 집 메뉴에서 가장 비쌌던 건 39,900원짜리 해물찜 대짜였습니다. 이만했어요. 크기가. 그 당시에도 해물찜 대짜면 최하 5만 원 이상은 내야 먹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국내에서 거의 가장 싸게 해물을 납품받던 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퍼주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데도 저는 어떻게 된 게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냥 쫄딱 망했어요. 가격 책정을 못한 거예요. 더 받았어야 되는데. 직접비, 간접비 포함한 원가도 제대로 계산 안 했었고 마진이 얼마인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그저 싸게만 받으면 고객들이 좋아하고 기뻐해서 더 많이 오겠지라는 그런 등신 같은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등신이냐? 저만 망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직원들도 새 직장 구해서 나가게 해서 힘들게 했고 저도 제 부모님한테 돈 수억 깨지게 해서 가정경제를 또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등신이 맞지. 근데 이 모든 사정들이 가격 책정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아도 망하지 않고 도리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그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은 4인 가족이 해물찜 정도 외식하려면 최소 10만 원 넘게 줘야 돼요. 저처럼 술 먹는 사람 같으면 15만 원 넘겠죠. 그때는 한 5, 6만 원만 있어도 4인 가족이 배 터지게 먹고도 남게 줬었어요. 그러고도 제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야, 이거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닌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은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고객한테 돈 받는 게 미안한 사람,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 까놓고 말하면 7단계로 알려줍니다. 7단계로. 이렇게 7단계로. 따라서 내가 지금 꽃게를 팔고 있든 에어컨을 팔든 전원주택을 팔고 있든 혹은 강의를 팔고 있든 이걸 대체 얼마의 가격 책정에서 팔아야 고객도 완전 고마워하면서도 내 사업도 대박을 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아주 원초적으로 이해시켜줍니다. 이 가격을 찾는 정확한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이 이름은 뭐냐면 인재 소개 안에 비싸야 잘 팔리는 비상식적 마케팅이라는 책입니다. 일본 최고의 마케팅 구루로 불리는 사람 있죠. 간다 마사노리. 그 사람이 공조도 하고 감수도 한 책이에요. 이 저자는 스도코지라는 사람이고 이 책은 참고로 몇 년 전인가부터 중고가로 45만 원에 거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에요.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가격 인상 전략을 모두 전수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실제로는 단 2년 만에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직원 단 2명만 데리고 무려 대기업을 누르고 전국 매출 1위 한 대리점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레전설이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돈만 잘 긁어 모은 사람이 아니라 출구 전략까지도 알려줘요. 언제 사업을 정리하고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라서 한창 잘 되던 사업을 남들이 다 의아해하는 야, 너 지금 잘 되는데 미쳤어 왜 관두냐? 그 타이밍에 뒤도 안 보고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이 행동이 더 큰 이득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산업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광랜 ADSL 아시죠? 이거 나오기 전에 ISDN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대리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가 ISDN이 나타난지도 모르게 사라졌죠? 그 타이밍에 빠져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후로도 수많은 연쇄 창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지금 간다 마사노리 같은 사람하고 책까지 쓴 겁니다. 즉 이 책은 돈을 잘 버는 방법도 제시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버는 돈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더 벌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언제 빠져나올지도 자기만의 노하우와 원리를 다 밝혀놨어요. 이게 내용만 비교해보면 그 김성우 회장님의 사장학개론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다만 방법론으로 보면 사장학개론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라면 이 책은 과학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들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고객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가격 책정 방법을 당신이 아느냐라는 거고 그것만 알아도 반드시 나처럼 당신도 성공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무식해서 가격 책정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 99%의 기업들조차도 가격 책정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이 책만의 독점적인 내용입니다.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은 내가 이 가격 책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1년에
10억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수억을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앞전에 마이크 타이슨 제가 사례 들어드렸던 것처럼 마치 그 분야에서 챔피언이 될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지금도 상업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례가 이어져서 또 나오는데 보통 사업이 잘 안 된 대표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일단 가격부터 내리고 봐요. 필연적으로 가격을 내려요. 왜냐면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월세 내야 되고. 그런데 이 저자는 도리어 500만 원을 팔던 기계를 828만 원으로 무려 320만 원 이상 올려버립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드디어 미쳤구만 저게. 돈 못 벌더니 미쳤어. 이럴 텐데 놀랍게도 판매 수량이 감소하기는커녕 도리어 폭발적인 매출이 발생했고 인기 상품으로 신문에 소개까지 된 거예요. 가격을 올린 게 제대로 먹힌 겁니다. 또 이런 사례도 나와요. 뭐냐면 현재 30만 원에 팔던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가격 조사 방법으로 다시 가격을 책정해 보니까 실은 이 분야 고객들이 생각하는 최저가가 86만 원이었고 최고가는 무려 37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75만 원이 이 가격이 실제 고객이 비싸도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고 느낀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최저가 입장에서도 너무 싸서 의심스러운데 라는 가격이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30만 원에 팔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제품의 적정가는 정리하면 80만 원에서 375만 원 사이에 팔았어야 되고, 그런데 솔직히 이 가격대가 넓긴 넓죠. 문제는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 가격 책정법에 의거해서 최소 8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제품인데 고작 그 절반도 안 되는 30만 원대를 받고 있었으니까 사업이 안 됐던 거예요. 이 가격 자체도 뭐냐면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좋아 보이는데 왜 30만 원만 받는 거지? 이거 왠지 의심스러운데? 마치 루이비통 400만 원짜리를 50만 원을 파는 그런 느낌? 이러면서 이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사업이 안 된 진정한 이유였던 겁니다. 고객들이 사지를 안 하니까 망하죠. 가격 책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판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확한 가격 책정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지를 않는다는 거. 이게 본질적인 이유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체 내가 현재 얼마를 손해보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볼게요. 기존 30만 원으로 10개를 팔았다면 매출이 얼마죠? 300만 원이죠. 그런데 80만 원에 10개 팔았다면 800 버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30만 원일 때보다 500만 원 덜 벌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최대 가격인 375만 원 10개 팔았다면 어떻게 되죠? 3,750만 원의 매출이 나는 거였어요. 근데 300밖에 안 되니까 얼마입니까? 3,4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요지는 내가 싸게 판다고 하는 그 가격이 정말 싼 거 맞아? 내가 비싸다고 느끼는 그 가격. 그래서 고객에게 죄책감을 갖는 그 가격이 정말 비싸게 받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책정은 사업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 스도코지라는 저자와 그리고 간다 마사노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반전 결과를 만든 데에는 품질이나 기능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은 가격 책정법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가격을 조사하는데도 전제는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갖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먼저 두 가지 기준부터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보통 가격을 인상하면 타사한테 고객이 유출돼요. 뺏긴다고요. 그런데 고객 안 뺏기면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높은 가격, 이걸 먼저 찾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상한가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반대로 타사로부터 고객을 뺏어오는 가격, 말하자면 하한가죠. 이것도 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 가격 정도면 너무 싸다고 의구심이 안 들면서도 많은 고객들을 경쟁사로부터 훔쳐올 수 있는 그 가격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격을 했을 때 과연 몇 명의 고객이 이 상품을 구매할 건지 예측하는 시스템도 알려줍니다. 오늘 내용 정말 길죠? 이제 다 왔습니다. 결국 비밀스러운 가격 책정 방법을 이 책에서 7단계로 알려줘요. 이걸 제 기준으로 3가지로 줄여볼게요. 첫째, 설문조사를 합니다. 최소 40명한테 받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40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설문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 다 알려주니까 따라하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 논문 써보신 분 특히 다 잘 아시겠지만 설문조사는 뭐냐면 그 내용이거든. 이거에 따라서 응답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00명한테 보내도 10개도 응답 못 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100명한테 보냈는데 무려 80명한테도 받을 수도 있어요. 회신을.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거 내용 잘 못 구성하면 10,000명한테 보내도 40개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회신받는 그 내용도 이 책에서 공개하고 있네요. 이 문장만 해도 벌써 수백만 원 세이브한 거예요. 이 내용은 이 저자가 한 게 아니라 마틴 쉐날드라고 하는 연구자가 15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개발된 원고라고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 15년간 수없이 똥볼을 찬 결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명된 문장으로만 구성된 스크립트예요. 이걸 이 책에서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여기서 나한테 맞는 단어로만 바꿔서 그대로 보내면 되겠죠. 이 설문지 폼에서 핵심은 가격을 묻는 질문인데, 고객들은 설문지를 받아들면 대충 쓰고 빨리 끝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반드시 진실만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질문지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진실된 고객들의 속마음을 바로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적용된 최저가하고 최고가 값만 데이터만 얻어내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대로 따라서 만들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안 보실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의 내용은 이 책 190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약 20페이지 분량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두세 번은 읽어보세요. 초보자한테는 살짝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나이도가. 여기서 이 책에 허들이 존재해요. 다만 이 정도 내용을 알기만 한다면 남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과학적인 가격 책정법을 나 혼자만 아는 게 되기 때문에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왜 나 혼자라고 했는지 눈치 빠른 분은 아실 겁니다. 아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객에 딱 맞는 최적의 가격을 선택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요. 참고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쟁사의 가격을 신경 쓰는 분들이 되게 많죠. 경쟁사의 가격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이 책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신이 매긴 가격은 너무 싸다 입니다. 자, 그럼 이 책 총점 매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인데요.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이 책 내용 전체는 아주 쉬워요. 사장의 개론보다 더 쉬워. 다만 아까 말씀드린 20페이지 정도에서만 살짝 난이도가 높아서 거기서 1점을 뺐어요. 두 번째 분량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사이즈도 적당한데 분량도 240페이지밖에 안 돼요. 하루면 다 읽습니다. 세 번째 유용도 5점 만점에 4.5점 주겠습니다. 사업이 왜 안 되는지 그 본질을 아주 과학적인 가격 책정이라는 주제로 아주 명쾌하게 풀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럼 마지막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4.3점입니다. 반드시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좋은 책.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제가 먹고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가격 2배로 올렸더니 사업도 잘 되고 아파트도 한 채 샀다고? 따봉스!